오늘 제가 아마도 가장 공학적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맡게 된 것 같은데요. 센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여러 과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쪽 센서에 대한 간단한 어떤 튜토리얼 형식을 절반 정도 하고요. 뒤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가 있는지를 알면 백인환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집값이 좀 싼 데로도 좀 이상하고 그러겠는데 모르니까 이제 알고 싶다 이거죠.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사실 환경부 기준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검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보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들을 측정을 해라. 그리고 얼마가 있는지는 무게를 재라. 이런 거죠. 결국에는 단위 부피당 뭐 얼마가 있느냐. 또 뭐 총 부유 세균 같은 경우에는 배양을 해라. 배양을 해서 숫자를 세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센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한 줄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그죠? 항상 누구나 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단위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출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넣은 거고요. 그래서 기존 측정 기술은 다 아시겠지만 엄청 이제 정밀한 계측기들은 굉장히 큽니다. 뭐 GCMS니 이러한 분석 툴도 있고요. 중량법이니 이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장비가 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많이 또 곳곳에 이렇게 다 갖다 놓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작은 소형화된 센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포기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이제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검출하라는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화학식, 뭐 또 미세 이런 미량을 질량을 검출할 수 있는 어떤 저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쿼츠 크리스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옵티컬 방식, 어떤 특정 파장의 어떤 빛을 흡수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PM 센서는 이제 중량법, 광산란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커서 이제 미세먼지를 기존의 PM10처럼 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로 갈수록 파티클 사이즈가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빛이 충분히 산란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를 광산산란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파티클들을 미리 좀 키워주는 사전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베퍼레이션 컨덴세이션이니 이런 걸로 해서 파티클 사이즈를 일부러 키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 여러분 검출기, 뭐 포터블 검출기라고 이렇게 파는 것들 보시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뭐 이렇게 벽돌 사이즈만 하긴 하는데요. 다 그런 이제 전처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 현재 미세먼지 검출 센서의 어떤 챌린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O2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광학식 센서를 많이 쓰는데요. 이 인프라레드 쪽에 특정 파장대 4.6, 특히 그쪽에 4.26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역의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국산화도 돼서 이렇게 동전만한 크기의 센서들이 나와서 실제로 필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화학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3전극 뭐 레퍼런스 워킹 카운터가 들어가서 어떤 리독스 반응을 관찰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산원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스 센서 종류가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경우에는 정확성이나 어떤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고 그리고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어떤 나노 기술과 결합을 시켜서 이러한 기존 센서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여러 얘기가 났습니다만은 이제 CFU를 결국엔 따지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포집 배양법을 쓰게 되면은 결국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환경부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생활공감 과제에 그러한 부유 세균이나 이런 것을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센서에 대해서 이제 개발에 관심을 두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좀 나노스케일, 나노 기술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종류의 센서, 그 센서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제 특징들은 이와 같을 것이고요. 센서만큼 사실 더는 아니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게 바로 샘플링 부분입니다. 사실 샘플링도 아무리 검출부가 작아지고 민감해져도 이런 샘플링부가 사실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농도 정도로 이거를 포집을 해서 농도를 어느 정도 키워놓지 않으면 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샘플링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무리 센서 검출부를 작게 만들어도 나노 기술로 그 다음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바이오 샘플링 기술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만 이게 되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렇게 맨 왼쪽에 보시는 어떤 공기가 흘러서 나갈 때 이 액체에 이렇게 바이오 물질만 이렇게 타지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팩터 아니면은 이런 전기장을 가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 샘플링이 안 됩니다. 너무 워낙에 작아서.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렉트로스태틱 컬렉션 기술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입자에 해당하는데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스태틱 컬렉션을 이용을 해서 결국엔 일라이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현재 환경부 지원을 받고 검출 센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보시면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부유하는 이런 알레르겐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또 곰팡이나 이런 세균이 활동하는 그러한 활동도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 호르몬 같은 그런 굉장히 미세한 그러한 분자들에 대한 검출 센서를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결과들을 보여드리자면은 알레르기 인자 검출 센서는 이제 아까 전 세션에서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기 중에는 이렇게 곰팡이 포자 하나가 전체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곰팡이 포자 날아다니면서 또 걔네들이 깨져서 결국에는 찌끄레기들도 사실 인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삼는 거는 곰팡이 이 스포뿐만 아니라 이 쪼가리들도 이렇게 붙었을 때 이제 검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티바디 리셉터를 달아서 어떻게 검출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탄소 나노튜브 소자를 개발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안티바디 같은 거를 붙이고 스포 또는 스포의 쪼가리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정기적인 신호가 바뀌게끔 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민감한 탄소 나노튜브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패터닝을 해서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센서를 만들고 나면 약간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을 중에서 특성만 있는 센서 소자들을 뽑아서 결국에는 다들
똑같이 동작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여기 죄송합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바이오 샘플러로 그 바이오 물질을 샘플링을 한 다음에, 아이고, 이 화분 때문에 제가 예. 이 바이오 샘플러로 한 다음에 이제 미세 유체를 흘려서 일단 샘플링이 되면 그 유체를 쭉 빨아서 저희 센서로 보내고요. 그 센서가 결국에는 이제 망을 통해서 리모트 사용자한테 모든 정보를 이제 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사실 소형화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소형하기 전에 최대한 그 검증을 충분히 한 다음에 소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거를 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소형화하면은 훨씬 더 작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곰팡이를 얼마가 있는지를 검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버프 용액이 다시 이 소자를 씻어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환경에서 추출한 그런 샘플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신호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농도별로 이렇게 하면은 스테바이스 하게 되고, 굉장히 넓은 농도 범위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저희가 이제 아스퍼질러스 나이저를 타겟으로 삼았는데 다른 걸 넣었을 때는 이제 반응 안 하고 아스퍼질러스 나이저만 넣었을 때 반응을 하는 그런 선택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 평가를 정식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공기 중에 직접 검출을 하면 좋은데, 어떤 나노갭에 얘가 쏙 끼어 들어갔을 때 이제 전류가 바뀌는 거를 검출을 함으로써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 기술뿐만 아니라 나머지 좀 더 싸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간편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공성 물질에 필터, 말하자면 필터죠. 필터에 걔네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끼면 전기 신호가 바로 바뀌게끔 해서 어느 정도 경향성은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싼 전체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이런 기술을 쓰고, 하나 그리고 걔 사이즈가 얼마냐 이런 걸 원할 때는 이러한 기술을 쓰고, 이렇게 해서 약간 멀티 스케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신으로는 이제 굉장히 작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저희한테 유해하기만 한 줄 아는데, 사실은 바이러스를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물질로 이용하면은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콜라이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용액을 만들고요.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은 독특한 색깔의 필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이 바이러스를 엔지니어링을 시키면 그 특정 타겟에 붙을 수 있는 이 리셉터들을 이렇게 발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셉터, 이 노란색 리셉터들이 굉장히 밀집해하게 어셈블리가 돼 있는 그런 필름을 만들고요. 이제 얘네들이 타겟에 노출됐을 때 얘네들 색깔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칠면조 얼굴의 변화를 그 원리를 이용했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펑셔널 그룹이 하나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분리할 정도로 이런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희가 주로 이런 굉장히 작은 메탄올이니 에탄올이니 이런 것만 했는데, 현재는 그래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 비스페놀 A,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비스페놀 A를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비스페놀 A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이 바이러스 필름의 색깔이 확 바뀌는 거를 제가 이제
사람 눈은 약간 미세한 색깔의 변화는 이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의 힘을 빌려서 이 색깔 변화를 검출하면 이렇게 바로 디텍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걸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암 환자의 정상인과 암 환자의 어떤 날숨에서 어떤 암 환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분자들이 없겠냐 해서 실제로 실험실 수준에서는 다들 디텍션이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통계적인 분석으로 해보면은 아까처럼 이런 그 풋프린트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얼마만큼 있는 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그 여기가 이제 병원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테니까 혹시 이걸 이제 저희가 임상 환자의 숨을 실제로 이제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은데, 혹시 기회가 닿을 수 있다면 한번 제안을 해주신다면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간단히 이게 쓰기가 얼마나 이제 간단한지 뭐 크기나 이런 거를 보시면 굉장히 작고요. 필름이 색깔이 저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뭐 필름 뭐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노출이 된 필름을 찍고, 예, 그래서 찍고요. 그리고 내가 분석하고 싶은 영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줌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분석 버튼을 누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각종 이제 지금 색깔 양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어느 케미칼이다 이거랑 이제 연관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의 미래는 뭐냐? 사실 요즘 사물 인터넷이니 하면서 모든 사물들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하고 이런 세상을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글래스, 뭐 구글 카 뭐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네트워크에 물리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필요한 부품이 뭐냐 한다면 단연코 저는 센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되리라 믿고요. 좀 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센서가 향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더욱 많이 사용될 예정이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